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금 전에 지금 윤진우 기자 저희 그 기자 연결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요. 지금 얼마 받았다고요? 36억 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가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옷값 의혹만 좀 제시가 됐었는데, 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좀 사용됐다 검찰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목이 나오고 있는데,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관리비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게 용돈을 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초반에는 300만 원씩 매월 줬다. 그런데 임기 1년 남기고 나서는 80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이 특활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총 이 주요 부분인데 주요 부분만 20억여 원을 사용했고 전체 수수한 거는 한 36억 원 정도 된다. 네. 검찰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건데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 특수활동비마저도 노기자 최순실이 다 주물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서 보관하고 집행한 돈도 있지만 최순실 씨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이 세 명의 비서관들에게 휴가 때 명절이나 휴가 때 경력금을 줄 때 최순실 씨가 관여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메모지도 있었습니까? 네, 메모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영문으로 J가 적혀 있고 리, 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게 다 이니셜인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이니셜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렇게 몇 천만 원씩 지급이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메모까지 발견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에 사용되는데도 관여를 했던 의혹이 조금 이제 의구심이 실제로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이 국정원이 그 안보 활동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통신 요금 내고요, 최순실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차명폰 구입했고요, 기치료 받았고요, 주사 맞았고요, 삼성동 사저 관리했고요. 문고리 3인방들 용돈 줬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추가 기소가 됐다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형량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금액들이 좀 의외의 금액들이입니다. 보면. 예를 들어 의상실 옷값이 6억 9,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방송해봤지만 일반 연예인 의상 스폰하는데도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맞춤 옷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상실에서 나왔던 옷들을 보면은 특수한 소재를 썼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억 9,100만 원어치 오시면은 컨테이너 한 박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책정했다는 거는 저는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금액들이라는 거는 그 3명의 비서관의 진술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명의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본인이 유용했다 하겠습니까? 좀 더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이 어쨌든 특정한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 수사 들어가면서 하게 되고 우리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온 것 중에서 물론 저기 총계가 30몇억 원이 나와 있지만은 다른 정치인이 흘러간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비서관들이 여기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숫자가 셉니다, 이것들이. 숫자가 세다. 좀 전에 속보자 막 흘렀는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차명폰이 51대나 됐습니까? 51대에 좀 나오네요. 박근혜, 최순실 등 차명폰이 아이쿠야 한두 대도 아니고 51대였답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이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이 6억 9,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억 9,100만 원이 특활비로 다 지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상비 총액이 6억 9,1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특수활동비로 얼마간 전달됐는지는 아직 검찰이 분명하게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죠. 윤준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그중에 대부분이 이 최순실을 거쳐서 사용이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오늘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6억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요. 이 가운데 3억 6천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측근과 연락하는 데 사용한 차명폰 요금, 기치료나 주사 비용, 삼성동 자택관리비와 같은 개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와 휴가, 명절비 등 명목으로 약 9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데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최 씨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명절비와 휴가비 내역을 자필 메모로 남기는가 하면 대통령 의상실 운영 비용 중 일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최 씨가 매월 직접 정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한 뒤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언가의 그림이 깔록하게 그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그림체를 보시면 좀 어린 학생이 그린 그림인가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이렇게 통일나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목의 그림인데요. 태극기 옆에 북한의 인공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침 회의에서요. 시중은행 달력에 수록이 돼서 최근 색간로 공반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인공기가 등장하는 은행 달력을 두고 안보 불감증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 최고위원이 공세를 편 건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를 밝은 그림이라고 어린이 정신까지 밝은 세상을 이용하는 굉장히 제정신이 정상입니다. 이거 한자 정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도 박근혜 정부 때 인공기가 그려진 수상작들이 더 많았다면서 한국당의 색깔론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털모자를 이제 따뜻하게 쓰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인데요. 그냥 모자가 아니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방한 군복 그리고 방한 전투복을 갖춰 입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 주석이 어제 오전에 새해 첫 군 동원 훈련에 참가해서 훈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 주석의 시작 명령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내달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시 주석이 새해부터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와서 강군 사상을 강조하고 나선 건 자신을 중심으로 한 1인 권력 체제를 과시하고 또 미국과 맞설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 다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간이 욕조에다가 간이 침대 이런 것들이 다 놓여 있는데 뒤에 보시면 박종철 열사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해서 숨을 잃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영화 1987에서 이렇게 실제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었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기념전시실이 있는 일부 공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내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1987 개봉 이후에 이곳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청원운동까지 시작이 됐는데요. 박종철 열사와 더불어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준 인물이죠. 바로 이한열 열사 역할을 맡은 배우 강동원 씨입니다. 지금 실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인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강동원 배우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번 광주를 찾아가서 이 어머니를 만났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 역할을 맡아준 강동원 씨를 이쁜 사람이다, 애기다 이렇게 부르면서 직접 담근 김치를 싸주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순간 포착이었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의 순간 포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 짚었고요. 광주 짚었는데 뭐 이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런 거죠. 아유, 제가 오늘 아주 바쁩니다. 여기. 예, 박원순 지금 현 서울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자 하는 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인데 박영선 의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했나요?
출마 선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셀프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서울을 뭐 걷다 이런 식의 어떤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라디오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의원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비읍, 이응, 시옷이 똑같고 고향도 경남 창녕으로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성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박영선 의원과 상당히 절친인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성 비읍, 이응, 시옷이나 아니면 남성 비읍, 이응, 시옷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박원순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다 똑같네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보면은,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서울시장 가상대결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뭐,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3, 안철수 대표가 17.5, 황교안 전 총리가 14.1인데,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선 지금 현 의원이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뭐 안철수, 황교안 등등 후보에 비해서 또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당내 경선이 이제 실제 본선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광역자치단체 경선들이 이제 치열해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경선에서 한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거든요. 이 당내 조직력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과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구축했느냐. 왜냐하면 지금 친노 후보가 두 분 다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면. 친노 후보가 누구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승인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전에 그 박영선 어떻습니까? 그 현재까지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보론에 대해서 강병규 기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 첫 실무식에서도 약간 서울시장 재선, 이제 3선에 좀 욕심을 드러내는 듯한 말을 했는데 6년 동안 서울의 변화를 개척해냈지만 10년 혁명은 여러분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4년이 남잖아요. 이번에 그 3선에 당선돼서 4년 임기 다 채우겠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워낙 질문을 받는 게 2011년 처음에 재보선 당시에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양보해주지 않았냐. 그랬었죠. 이번에 기브앤테이크라고 양보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거리는 있을 수 없다. 시민이 결정하는 거다라면서 상당히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걸까요? 뭐 어제인가요? 어제 막 예능 프로에까지 박 시장이 뭐 출연했다면서요? 예능 프로 녹화를 한 건데 녹화를 위해서 녹화. 노래방에 가서 연습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이제 공중파 예능 라디오스타에 이제 출연을 할 예정인데 이 모습이군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나가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래방에서 연습을 한 노래가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열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가수가 되실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최근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 홍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래퍼인 지코 씨와 함께 뭐 청년과의 어떤 만남이라고 해서 지코 앞에서 랩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젊은 층과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저렇게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올리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경기지사 선거를 좀 잠깐 살펴볼 텐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죠. 시청자 여러분, 이 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물. 현재까지는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있는데 남지사가 요즘에 이분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선언은 아직 안 했죠.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좀 밝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강 기자. 네. 이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이 여기 지금 전해철 의원 있잖아요. 네. 친문계 인사로 지금 분류가 되는 전해철 의원이 오늘
굉장히 뭔가 경기지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까? 네, 특히 이재명 시장과의 그런 비교에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 자기가 사실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인지도는 많이 떨어진다, 인정한다. 그런데 경선 시기가 오면 당연히 내 인지도는 높아질 거고 저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전에도 저희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전해철 의원 관계자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좀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노 기자, 그 경기지사 현재의 그런 지지율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지사를 한번 대결을 해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51.4%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사실 이재명 시장보다는 확실히 뒤처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남경필 지사가 29.7%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24.1%여서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수치만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두려운 상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 남 지사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재명보다는 전해철이 더 까다로운 상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이랑은 내가 캐릭터 대 캐릭터 싸움으로 붙을 수 있지만 전해철에게는 뒤에 문펜도 있고 어떤 조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대당의 싸움으로 가서 좀 더 어려운 상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마음은 거꾸로 읽어야 된다. 나오길 바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지금. 나오길 바라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예. 속내는 전해철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더 신경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죠. 아무래도 결국 저도 이제 대선 후보랑 한번 선거 치러보니까 급수라는 건 무시 못해요, 보면. 대선 후보 급수로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15% 20% 받았던 분이면은 광범위한 팬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당 조직력 이런 거 별개로 이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판을 마지막 한번 봐주실까요? 남경필 지사는 이제 현 지사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전해철 의원이 있는데, 경선을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이준석 위원장, 네. 나름의 다 장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거 누가 우세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2등 후보가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런 토론 둘이 붙으면은 전해철 의원 스타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수성적인 어떤 면모를 많이 보이시는 분이고 논리 있게 답변하시는 분인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뒤집히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